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의 정범진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제가 마지막이 아닌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계신 분도 있어서 최대한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그 실제로 기업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하실 때 실무적으로 좀 챙겨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데 저희 삼성화재라는 회사는 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희 기업안전연구소는 좀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 연구소는 한 약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 삼성화재 기업 고객들을 위한 위험관리 조직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재산 보호라든지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국내 손해보험업계에선 최초로 설립된 위험관리연구소로서 지난 79년부터 위험관리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뭐 화학업종 위험관리라든지 건설 위험관리, 그다음에 물류 위험관리, 자연재해 위험관리, 반도체 공정 위험관리 이렇게까지 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해왔고요. 과거에는 뭐 위험관리연구소라든지 뭐 삼성 방재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또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ESG 경영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어서 작년 6월부터는 저희도 이제 기업안전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을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20명 한 20여 명 정도 되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 그 6명의 박사를 비롯해 가지고 대부분 이공계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이제 사고 예방이라든지 방제 업무를 하신 업무 경력이 약 18년 정도가 됩니다. 전공 분야는 뭐 오늘의 주제인 산업안전을 비롯해서 공학 분야의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고요. 안전 분야의 각종 기술사, 뭐 산업안전 지도사 등의 그 국내 기술 자격과 해외 위험관리 관련 자격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그 업무 분야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크게 나눠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화재 안전 분야, 그다음에 위험관리, 건설 위험관리, 그리고 자연재해 대비 분야, 그리고 BCM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연속성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고객들을 위한 위험관리 업무를 해왔었고, 작년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산업안전의 분야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저희도 이쪽으로 좀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현장의 물리적인 위험관리 쪽보다는 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영 책임자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안전관리를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 공학적 베이스를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그 제조업종의 그 중대산업재해를 위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그 중대산업재해 분야에서 그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루고 있는 중처법 4조하고 시행령 4조 및 5조를 저희가 이렇게 그 10개의 그 항목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그다음에 전담 조직 운영, 그리고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예산과 인력, 근로자 참여,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적격 수급인 평가, 안전보건 법령 이행,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사고재발 방지 대책 수립입니다. 이 중에 10가지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그 시행령 4조나 시행령 5조를 보면은 그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결국은 기존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광범위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하나하나를 사실 경영자분들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행령 4조 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과 관련된 여기 그 시간 관계상 1번부터 한 7번까지 요 각 항목에 대해서 경영자분들이 그 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그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좀 실무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방침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서명과 함께 공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까지 모두 이제 공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목표는 그 전사 단위, 그리고 사업장 또는 사업부 단위, 그리고 부서 단위까지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전사 단위 그 목표는 이제 잘 수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공장 등의 이런 사업장 단위라든지 그리고 하위 부서까지는 또 목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위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것이 그 전사 목표와 부합되도록 이제 일관성 있게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목표는 또 이제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중에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시가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안전보건 활동 계획이 부서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500인 이상 사업장은 이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경영 책임자 직속으로 이제 편제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 외에 다른 업무를 이제 수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전담 조직은 아니더라도 그 사업장 단위에도 안전보건 그 관리 책임자가 제대로 선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총괄 책임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도 좀 제대로 선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 등 그 사업장이 있을 때 거기에도 이제 그 안전보건 담당 부서가 있게 되는데 본사의 경영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 단위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속 조직으로 편제가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장 안전보건 부서하고 생산 담당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생산 담당 부서에서도 좀 이런 안전보건 업무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실제 사례를 보면 이제 그 본사 안전보건 조직이 전담 조직이 뭐 환경안전팀이라든지 뭐 총무팀 등으로 이제 편제가 돼 있어서 안전보건 업무하고 조금 이렇게 그 구분이 명확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그 노동부 해설서인데요. 그 안전보건 전담 조직은 안전보건과 무관한 업무를 이제 함께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환경안전팀이라든지 뭐 안전환경실 이렇게 이제 조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팀이나 실 내부 조직에서 그 환경과 뭐 안전보건과 이렇게 좀 명확히 구분을 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사의 전담 조직을 두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급하게 이제 최소 인원 2명을 이제 배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이제 현장을 보다 보면은 안전보건 업무를 좀 거의 안 해보신 뭐 인사라든지 총무 쪽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이제 급하게 이제 배치가 돼 있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좀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본사 안전보건 조직은 안전보건에 관한 전사 오디트도 해야 되고 그 중처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각종 점검이라든지 보고를 취합해야 되는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 조금 이제 그 규모가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이제 하나밖에 없고 대표이사께서 사업장에 상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또 그 통상적으로 대표께서 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정의가 이제 해당 사업장을 여기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대표이사 그 중처법상의 경영 책임자이면서 또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해 위험 요인 파악과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36조의 위험성 평가를 이제 가름할 수가 있는데 사업장의 모든 공정과 설비, 작업별로 위험성 평가 기준과 절차를 수립해서 실시하시고 이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정형 작업을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비정형 작업이라는 것은 이제 통상적인 작업이 아니라 이제 수리나 점검이라든지 정비 같은 그런 작업을 말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사망 사고를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수리나 점검 등을 하다가 이제 사망 사고 발생했는데 통상적인 작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 평가가 아예 누락이 돼 있다든지 위험 요인을 파악한 게 좀 부실했다 이러면은 아마도 이제 그 처벌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할 때는 관리 감독자의 주도하에 해당 작업을 하시는 직접 근로자가 참여를 하셔야 되고 이런 또 그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 외에도 신규 설비나 물질을 도입했거나 공정을 변경했거나 혹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즉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누락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 외에도 아차 사고 사례 수집과 같이 이런 잠재 위험 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좀 다양하게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한 가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위험성 평가가 안전보건 담당 부서만의 이제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는 위험성 평가를 이제 기획하고 그 기법을 교육하고 조언을 해주는 역할이고, 실제 위험성 평가는 각 부서의 이제 관리 감독자를 중심으로 해당자가 근로자가 반드시 참여하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실제 사례를 보면은 기업들이 이제 뭐 행상이라든지 다른 업무에 많이 바쁘시다 보니까 위험성 평가를 그냥 안전보건 업무로 부서의 업무로 맡기고 그분들한테 모든 일을 맡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전관리자는 일단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춰서 이제 위험성 평가를 다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게 되겠지만, 안전관리자가 그 회사의 모든 공정이나 설비에 대해서 다 잘 아는 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시한 위험성 평가는 아무래도 형식적이고 부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위험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각 부서 중심으로 내실 있게 좀 이행되는지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예산은 그 위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 투자비라든지 안전보건 활동비, 뭐 교육 예산 등으로 좀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편성을 하시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감독자라든지 관리 책임자분들의 업무 수행 결과는 반기 1회 점검 평가를 하셔야 되고, 산하법에 정해진 인원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등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뭐 대부분 회사에서 그 법에서 정한 인력은 다 맞추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법에서 요구하는 전담 인력의 수는 사실 최소한의 인원이고, 실질적으로 그 우리 사업장에 계시는 안전보건 담당 부서의 업무량을 좀 분석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업무 부하에 비해서 인력이 부족하진 않은지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작년에 이제 그 중첩법이 나온 이후로 저희가 보면은 이제 대체로 예전에 비해서 한 뭐 1.5배 정도로 인력을 늘리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명이었던 조직은 뭐 3명으로 늘린다든지, 4명이었던 조직은 뭐 6명으로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30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노동부 고시에 따라서 연간 585시간 이상 이렇게 안전보건 시간을 보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기업 규모가 커지면 또 시간은 또 늘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하고 관리 감독자의 업무를 이제 평가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직책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이제 그 명시가 되어 있는 직책이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와 관리 감독자를 평가하실 때는 이러한 항목들이 반드시 그 평가 항목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근로자 참여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의 뭐 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지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산보위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용자 측 위원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동수로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안전보건협의체를 이제 운영하실 때 대부분 이제 그 협력업체 직원 아무나 이제 참석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보면은 수급인, 즉 수급사의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급사 대표가 직접 참여를 못하실 경우에는 그 위임받은 뭐 현장 소장 등의 대리인이 참석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은 그 작업 중지라든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재해자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이러한 순서로 그 5가지는 반드시 포함이 되도록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박한 위험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서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을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 중지권을 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내 뭐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뭐 협력업체에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해서 공사를 중단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보상을 해준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까지 하고,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업 중지권을 발동한 그런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상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를 이제 등록하거나 계약하기 전에는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안전보건 수준 평가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기준과 안전보건 관리비 기준 등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행위를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적격 수급인 평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협력업체를 등록하거나 계약을 하는 것을 구매팀과 같은 그런 계약 담당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전보건 담당 부서하고 이제 따로 놀아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계약은 계약대로 하시고 또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평가는 또 나중에 따로 하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적격 업체를 조기에 걸러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협력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라든지 안전보건 관리비 기준은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간한 이 도급사업 운영 매뉴얼이라는 자료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셔서 사업장 현황에 맞게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이제 전담 인력을 잘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분들을 많이 채용을 하셔서 경영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